혹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익정하시나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수백 번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이유로.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자책했던 시간들,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예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9년차 심리상담가인 이선입니다. 오늘은 29년차 심리상담가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민감한 분들을 위한 예민함을 무기로 바꾸어주는 비밀. 예민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기술을 알려드릴까 해요. PD님, 오늘은 또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예민한 사람은 힘들게 산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예민한 성격이 왜 힘든지 오해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소한 말에도 하루 종일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또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또 별일 아닌데도 또 머릿속에서 수십 번 반복해서 자꾸 생각이 나요. 또는 저는 왜 이걸 이렇게 깊게 받아들일까요? 자책이 되기도 하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저 잘 알죠. 저도 엄청 예민한 사람이니까요. 이 말을 어떻게 좀 해석해 드리고 싶냐면요. 그만큼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어떨까요? 자책의 말을 긍정적으로 전환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의 강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높은 감정 지능, 이걸 이제 우리가 EQ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인의 고통을 쉽게 빨리 알아차리는 이런 분들 있죠. 아주 깊은 공감 능력, 그리고 이 밑에 뛰어난 창의력이나 집중력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민함을 잘 다루기만 해도 오히려 당신은 슈퍼 파워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예민함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건 내가 느끼는 소중한 감정이구나 하고 이 감정을 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 예민함은 사실 약점이 아닙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느낍니다.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을 당신은 읽습니다. 조금 더 많은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센스가 많은 사람, 그게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예민하다는 말, 이거는 약점처럼 좀 들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에도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타인의 변화에도 세심하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센스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예민함이 건강해지면 센스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을 종종 해드리는데요. 오히려 인간관계나 창의력, 섬세함,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예민하지 않은 음악가 또는 작가, 또 저희 같은 상담가, 상상하기 힘드시죠? 특히나 상담가가 안 예민하다, 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이러면 상담을 하실 수 있을까요? 상담 선생님이 둔하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가 하는 이 훈련이 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익숙해지기 전에 한 스텝 한 스텝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 예민한 건 단점이 아니라 특별한 감각이다 라고 인정해 버리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나를 돌보는 거는 그게 진짜 멋진 일이 아닐까요? 근데 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상담센터에 오시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거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나는 거의 못 돌봤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민함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더 잘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민한 건 오히려 세상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세 가지로 제가 조금 정의를 먼저 해드리고 그걸 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만의 좀 충전 시간도 가져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을 존중 울타리를 좀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재밌죠? 존중 울타리. 요걸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 그 감정의 신호를 좀 무시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감정을 좀 억누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좀 배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내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이게 센스가 있는 센서 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하는 시간을 스스로 한번 챙겨보시는 겁니다. 사람 많은 곳, 또 스트레스 많은 상황 후에 반드시 혼자만의 조금 충전 시간, 뭔가 좀 모을 수 있는 충전 시간 가져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 정리를 할 수 있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글쓰기나 그림이나 산책이나 또 조용한 음악 듣기 등 이런 것들의 이제 감정 해소 방법을 좀 찾아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상담적인 측면은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핵심을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핵심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왜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짧은 핵심 감정 일기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경계 설정 연습입니다. 우리가 싫은 부탁을 받았을 때 네, 해드릴게요. 거절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때는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약간 여지를 두면서 이런 이제 거절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계, 내가 해줄 수 있는 경계와 또 내가 못 해주는 경계에 대한 것들에 조금 숙고가 필요하죠. 이럴 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다섯 번째, 나의 예민함을 존중해 줄 사람 곁에 두기.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라고 얘기하는데, 내 감정을 좀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지겠죠. 많이 불편합니다.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맺어보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심리 상담가들도 이렇게 이런 이제 분들을 많이 포진해둬라 라고 말을 하고 필요하다고 꼭 말하니까요. 당신은 모든 걸 다 받아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예민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더 깊이 느끼고 더 세심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요.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심리 상담가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실까요? 좀 마음은 어떠세요? 이거를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신만의 감정 루틴, 이런 것들을 만들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실 겁니다. 나를 돌보는 게 진짜 어른의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PD님은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예민한 건 단점이 아니라 특별한 감각이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러시죠? 예민해서 괴로웠던 시간들, 이제는 나를 더 잘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시기 바라요.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힘입니다.
예민하다는 이유로 살아남은 당신,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고민했던 시간을 지나서 지금은 그것을 아주 센스 있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